안녕하세요, 디지털 핑스입니다. 자, 지금 테라, 루나, UST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왜 디패깅이 일어났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렇게 심층 분석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에 페그가 되어야 하는 UST가 왜 디패깅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선 UST의 1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중심축은 UST의 유동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커브 산풀입니다. 커브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슬리피지, 슬리피지란 거래 시 원하는 가격과 실제로 체결되는 가격에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을 슬리피지라고 합니다. 커브는 디파이 생태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간의 슬리피지를 해소하고 신규 스테이블 코인의 성장을 촉진하는 대형 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입니다. 디파이 라마의 데이터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커브는 전체 디파이 생태계 가운데 총 예치금 TVL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커브 3%의 경우 USDT, 테더, 그리고 USDC, US 달러 코인, 그리고 다이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UST가 연결이 되면 UST는 기존 커브 3%의 유동성 혜택을 누리면서 슬리피지까지 해소를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UST의 1달러 페그가 유지될 것이라는 근거 중 하나로 UST의 커브풀 장악력이 있었습니다. 커브의 유동성 공급 비율을 가늠할 수 있는 게이지 지표에 따르면 5월 11일 기준 전체 게이지 풀 가운데 UST 풀은 약 16%에 달합니다. 부분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인 프락스에 이은 두 번째 규모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거의 완벽한 시나리오 같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했을 때 UST 커브 3%의 유동성 공급이 무너지게 된다면 UST가 큰 타격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현실이 됐습니다. 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잘 유지되던 USD 커브 3%는 5월에 들어서 루나의 하락과 함께 유동성이 급격하게 붕괴되었습니다. 무디 굽타 폴리곤 최고 정보 보호 책임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UST와 루나의 개발사인 테라폼 랩스의 UST 커브 3풀 유동성 공급 철회를 하락의 원인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UST 유동성을 철회하는 동안 UST 커브 3풀이 취약해지면서 익명의 공격자에게 공격을 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 권도형 테라폼 랩스 대표는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UST 유동성 철회는 다음 주 커브 4풀 유동성 공급을 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취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커브 4풀은 USDT, USDC, UST 프렉스로 구성된 풀입니다. 정상적으로 4풀이 출시가 됐다면 UST의 유동성이 더욱 풍부해졌을 것이라는 것이 테라 커뮤니티의 중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커브 4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기존 UST 커브 3풀이 공격을 당했고 이는 디패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두 번째 중심축으로는 테라의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UST 예치금은 UST의 시가총액이 고점을 찍었던 지난 7일 기준 UST 시가총액 대비 약 75%에 달했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UST TVL이 급락을 하고 매도세가 이어지면 UST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던 구조였습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대시보도에 따르면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금은 지난 7일을 기점으로 하락했습니다. 디패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이탈세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베드로 오제다 스플릭브릭 공동 창립자는 지난 7일 기준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앵커 프로토콜에서 UST를 가장 많이 순출금한 상위 300개의 지갑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로 상위 15개의 지갑을 제외한 나머지 85개 지갑의 순출금량이 1200만 달러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 모종우 언디파인드랩스 파트너는 거시경제 악화 등으로 인한 가상자산 동반 하락에 개인 투자자가 앵커 프로토콜에 예치를 해 놓았던 UST를 출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1일 기준 앵커 프로토콜의 예치금은 약 53억 8,600만 UST로 전일 대비 약 마이너스 50.4% 하락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앵커 프로토콜에 UST가 몰린 까닭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앵커 프로토콜이 약 20%의 고정 이율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앵커 프로토콜의 이자율 알고리즘 구조에서 스테이킹이 된 루나의 가치가 UST 예치 가치보다 2배 이상 많아야 약 20%의 고정 이율이 유지가 됩니다. 이때 비루나를 담보로 UST를 대출하는 금액이 늘어나야지만 비루나의 수요가 늘면서 가치가 높아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곧 대출자가 늘어야지 고금리 알고리즘이 유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앵커 프로토콜 이용자의 목적은 UST 예치를 통한 약 20%의 이자 보상에 있었습니다. 대출보다 예치 수요가 높아지게 되면 앵커 프로토콜은 준비금으로 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준비금마저 다 떨어지게 된다면 약 20%의 이율 알고리즘을 깨거나 추가 자금을 수혈해야 합니다. 테라는 추가 자금 수혈을 택했습니다. 테라 생태계 지원을 위해 지난 1월 설립된 LFG는 지난 2월에 4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앵커 프로토콜 준비금으로 입금했습니다. 이어서 LFG는 UST 패깅 유지를 위해 비트코인 등의 가상자산 준비금을 매입했습니다. UST 1달러 유지를 위한 마지막 중심축인 LFG는 이러한 행보를 통해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습니다. 테라 커뮤니티는 LFG의 비트코인 매입이 UST 패깅 펀더멘탈을 단단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LFG 지갑에서 약 42,530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가면서 투자자들에게 공포 심리가 확대됐습니다. 디파이 생태계에 정통한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인 A씨는 LFG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없지만 출금된 비트코인이 아직 매도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LFG가 디페이깅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태가 커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왜 UST가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수많은 업계 관계자들은 첫 번째로 UST의 사용성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테라 생태계의 장단점 중 가운데 앵커 프로토콜에 대한 UST의 지나친 의존을 단점으로 지적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앵커 프로토콜 안에 묶여 있으면 유동성 경색이 나타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한때 UST의 시가총액이 바이낸스 USD를 넘기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거래량에서는 BUSD가 여전히 UST를 압도했다면서 이는 UST의 사용처가 다양하지 않고 유동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UST의 유동성이 풍부하기만 했더라면 최근 디패깅에서 과대 낙폭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 자체의 사용성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LFG의 미흡한 대응이 문제로 거론됐답니다. LFG 공식 웹페이지에 따르면 LFG 의사결정에는 총 6명의 멤버가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LFG 출범 이후 사실상 테라가 중앙화 구조가 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이유입니다. 자, 이번 USDN과 UST 사태를 본다면 달러에 당연히 페그가 되어야 하는 스테이블 코인들이 언제든지 디패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아무리 좋아 보이던 코인들도 유동성이 부족하면 언제든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는 사건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